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그동안 열심히 종목들 찾아봤잖아요. 그럼 매매를 시작해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분명히 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 많이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마다 매수하고 매도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이 A 부근에서 매수하고 B 부근에서 팔았다면 돈 좀 벌었겠죠. 근데 B 부근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 산 분들은 그 이후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미 손실을 보고 팔았거나 아니면 아직 못 팔고 기다리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요. 차트 분석은 필수고요. 야, 차트는 보기만 해도 복잡해서 싫어. 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오늘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그래도 봉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차트의 X축 그리고 Y축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 시작할게요. 자, 그럼 차트 초보 탈출하기 1편. 오늘은 추세선으로 매매 타이밍 잡는 방법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이 추세선을 본격적으로 긋기 전에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보시면요. 주가가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지지선 부근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받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저항선 부근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아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저항선 부근에서 못 뚫고 올라가던 주가가 팍 튀어 올랐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저항선 부근에서 또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매수 세력이 그만큼 강해서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고도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을 이렇게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림에서처럼 지지선 부근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던 주가가 지지되지 못하고 이탈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추세선을 좀 그려볼게요. 추세선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지선과 저항선 그림 방법과 동일하게 긋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그리고요. 당연히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행 추세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모두 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평행 추세로 움직이고 있을 때 박스에 갇힌 것 같다고 해서 흔히들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차트에서 추세선을 직접 그어봅시다.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동시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코나 아이라는 종목의 차트고요.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서 왼쪽에 하늘색의 상승 추세선을 그렸고요. 또 고점들을 쭉 이어서 연두색의 하락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자, 어떻게 추세선을 그리면 되는지 잘 아시겠죠? 너무 쉽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봅시다. 먼저 상승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건데요. 위에서 봤던 코나이 차트를 예로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에서 1번 저점이 나오고 기다리니까 또 2번 저점까지 등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저점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리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이자 지지선 부근에 닿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 부근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 추세선에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었고요. 첫 번째 보라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했으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를 놓쳤다면 그 다음 보라색 동그라미에서 살 수 있었겠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샀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보유하느냐? 물론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하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도 좋아요. 나는 5%면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5% 수익이 났으면 바로 매도하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더 올라도 난 미련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차트 이론적으로는요.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면요. 이 다음에 새로 등장한 저점이 이전 저점들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그어봅니다. 기존 추세선보다 훨씬 가팔라졌죠? 일반적으로 추세선의 각도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거든요. 이 상승 추세선의 각도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코나이도 더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이 상승 추세선 각도가 45도가 넘으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작은 악재가 생겨도 와르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보시는 차트처럼요. 급히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매수한 코나이 매도는 언제 하느냐? 제가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차트 다시 볼게요. 잘 올라가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상승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최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면 안 돼요. 망설이다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코나아이도 그랬고요. 자, 이번에는 하락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봅시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주목받았던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 차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보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죠. 이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 네, 이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매수하기가 불안하다 하시면 이후에 추세가 상향 추세로 바뀌는지 확인을 하고 이 상승 추세선을 다시 그려서 아까 설명드린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좀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매매 타이밍을 차트에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우선 지켜보고요. 저항선 역할을 하는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때 사기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받아 올라갈 때 매수하세요. 그 후로 생긴 저점 새로 이어서 이렇게 그려보고요.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기울기도 조금 더 가팔라졌으니 계속 보유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 상승 추세선을 주가가 이탈하면 매도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추세선 활용한 매매 타이밍 잡기 어렵지 않죠? 여기서 팁 하나 제가 더 드리자면 이 저항선을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순간 거래량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수 강도가 엄청 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매수하고 실패할 확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추세선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 잡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차트 보시면서 적용하는 연습 꼭 해보세요. 물론 차트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선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를 같이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이 보조지표들은 기본을 마스터하면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추세선 그리는 연습 꼭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 타이밍 같이 잡아봐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